언어 발달, 주의 집중력, 또 타인과의 관계, 이 소통의 기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서 영유아기부터 잘 발달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기 청지각 발달 및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최근에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창의력 발달 등 이 발달 영역별로 이론과 또 민주쌤의 육아일기 채널에서 놀이나 놀잇감, 놀이 방법까지도 부지런히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는 바로 이 소리를 듣는 것, 청각에서 나아가 소리를 듣고 그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인 청지각 발달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청각, 이 청력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청지각, 청각과 지각, 그 느낌은 알겠으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눈앞에 사물이나 글자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우리는 시력이라고 하죠. 시력과 같이 주변에서 들리는 이 소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그 소리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능력을 바로 청력,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를 통해 자극이 된 이 청각 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해석하는 감각을 바로 청지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은 병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듣는 기능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훈련 없이도 어려움 없이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이에게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이 나에게 필요한 소리 정보를 잘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과정을 발달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 말을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음악이 나올 때 어떤 노래인지 잘 인지하고 따라 부르거나 또 율동을 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 청지각 발달이 아이들의 일상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의 청각 자극 어떻게 주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소리를 들려주죠. 특히 이 2돌쯤 언어 폭발기가 오면서 말이 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각 자극과 언어 발달을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그림책을 많이 활용해요. 엄마 아빠 목소리로 동화도 들려주고 또 사운드북에서 나오는 동물 울음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교통기관 소리도 들어요. 이것도 청각 자극이 될 수 있죠. 또 동요도 많이 들어요. 저희 아기도 지금 3살인데 눈 뜨면 상어 노래 켜달라, 차 타면 띠띠빵빵 노래 켜달라, 또 놀이할 때는 반짝반짝 노래 불러달라, 끝나면 악어 노래 불러달라, 엄청나게 요구가 많고 아주 그냥 노래 신청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청각 자극을 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미디어 노출. 이쯤 시기가 되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청각, 시각 자극을 받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영상에서 나오는 노래도 듣고 또 율동도 따라하기도 하고 또 스토리가 있는 만화에 굉장히 집중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또는 집안일을 해야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TV를 보여주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스크린 자극을 피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아이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유아 시기에 이 스크린 노출, 시각 자극이 특히 강한 미디어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 3세까지를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만큼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뇌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 골고루 발달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오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놀이나 경험을 통해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오감놀이를 많이 하는 이유기도 하죠. 반면에 시각 자극이 강한 영상에 노출되거나 스크린을 통한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또 자극이 강하고
또 상상하고 나름대로 창의력을 펼쳐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바로 해석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뇌 발달에 필수적인 이 오감각을 사용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는 흥미가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 대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는지, 또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 또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소리를 잘 모방하여 나 스스로가 다양한 소리를 산출해 보는지, 청지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이 스크린 자극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영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지각 자극을 적절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엄마 아빠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어라. 우리가 아마 가장 먼저 아이에게 주는 자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담 많이 들려주죠. 태어난 후에는 엄마 아빠 목소리를 통해 애착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언어가 발달할 수 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마리스 라송드 박사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의 언어학습과 관련된 내부위를 선별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밝히면서 이 모성어라는 것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생아 16명을 대상으로 엄마와 간호사의 목소리를 각각 들려준 결과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만 언어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강력하게 반응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최대한 많이 엄마, 아빠 목소리로 소리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가 발달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는 귀담아 듣고 집중해야 하는 소리구나. 기본적인 소통의 기술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 동화를 많이 들려주어라. 엄마 아빠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쯤 시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동화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고 또 발달에 필요한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반복되는 소리로 아이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그림책 안에서 여러분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쯤 시기에는 이 정도 문장이 적절하구나. 이런 소리를 즐거워하는구나. 살피면서 많이 배우고 또 들려주셔야 합니다. 자, 셋째, 노래를 많이 들려주어라. 동화처럼 동요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과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가사, 또 즐겁고 신나는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노래를 들려줄 때도 우리는 가만히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맞는 몸동작을 함께 하면서 청각 자극과 함께 또 여러 감각기관을 함께 자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스크린이 아닌 오디오를 활용하라. 알려드린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바로 이 오디오 플레이어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했고 또 클래스 101에서 진행한 책육아 강의에서도 아이들의 언어놀이 영역에 오디오 플레이어를 비치해 둘 것을 추천드렸어요. 또 저희 아기한테도 실제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의 미디어 노출인데요. 시각 자극이 강한 스크린과 달리 청각 자극으로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창의력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또 즐거운 소리 자극 자체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 순간 엄마 아빠가 목소리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또 노래를 불러주기는 어려워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육아는 하루 이틀 하고 많은 게 아닌데 아이가 자는 시간 외에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목도 아프고 쉽지 않아요. 오디오 플레이어는 그래서 육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육아템이기도 하죠. 오디오 플레이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아이가 어릴 때는 사운드북으로 음악도 들려주고 또 아이 스스로 조작해 보도록 했는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오디오 플레이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매력적인 교구인데요. 유나, 유나, 엄마가 많이 누구야? 많이 사랑해.
사랑해. 좋아. 이 집이 오디오 플레이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코코지하우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띠들이 순수 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이래요. 이 귀여운 아띠들은 재미있는 동화나 신나는 한글, 영어, 동요, 사운드가 가득한 각각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집에 쏙 넣어주면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또 교구를 활용하지만 엄마 아빠 목소리를 녹음해서 아이가 쉽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매직 아띠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유나, 엄마가 많이 사랑해. 캐릭터마다 각각 다른 오디오 콘텐츠가 담겨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익숙한 핑크퐁, 아기상어 아띠도 보이죠? 저희 아기는 아기상어 노래를 좋아해서 아기상어 아띠를 항상 1등으로 집에 쏙 넣어주는데 무려 19곡의 동요와 6편의 동화, 총 40분 정도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깡충깡충, 토끼 한창 좋아할 나이잖아요. 이 토빗 아띠는 세계 명작 동화를 들려주는 친구인데 한글과 영어를 교차로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영어를 노출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아이예요. 햇살이 눈부시게 멋진 날이에요. There! He is crawling on all fours. 무려 76분 42초 동안 재생이 되는 분량을 이 작고 귀여운 아이가 담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아이를 끝까지 듣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정말 쉽게 아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사운드를 그때그때 들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아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이의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겠죠. 청지각 자극뿐 아니라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이 놀이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육용 오디오 플레이어인데 일반적인 전자기기 느낌이 아니라서 아이 또한 교구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인형집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실제로도 저희 아기는 놀이할 때도 사용하고 또 밥 먹을 때도 노래를 들으면서 아띠들을 이렇게 줄줄이 놓고서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토빗 아띠 한 입, 또 고미 아띠 한 입, 호당이 아띠 한 입 이렇게 먹어요. 돌아다니지 않고 즐겁게 식사하는데도 잘 활용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여운 아띠가 아기 손으로 잡기에 작지도 크지도 않아서 딱 좋아요. 요즘 토빗 아띠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늘 손에 꼭 쥐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저희 아기와 함께하고 있어요. 코코지하우스도 아띠도 이 모서리 부분이 둥글둥글해서 위험하지 않았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오랫동안 아이들이 듣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지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운드가 깔끔하게 들려서 좋더라고요. TV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노출할 때는 이제 그만 봐야 돼, 아이와 실랑이를 해야 하고 또 엄마가 켜주는 거야, 주도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지만 이 코코지하우스와 아띠는 부모님이 초기 세팅만 딱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선택하고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에 활용하면서 자기 주도성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을 줄여주면서 발달을 돕고 또 여러분의 육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구, 육아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발달 영역에서도 특히 청지각 자극과 미디어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미디어를 활용하더라도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구로 잘 선택해서 적절하게 잘 노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코코지하우스와 아띠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 정보란에 남겨둘 테니 확인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